오늘은 모공이 넓어지는 진짜 이유, 집에서 꼭 지켜야 하는 루틴, 그리고 루틴만으로 부족할 때 도움이 되는 병원 시술까지 순서대로 차례차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공이 왜 커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피지 분비예요. 코나 이마 같은 T존은 피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이제 모공이 점점 넓어져요. 두 번째는 피부 탄력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고 피부가 처지면서 이제 모공이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늘어나 보여요. 세 번째는 잘못된 세안 습관이에요. 이제 피부를 세게 문지르거나 지나치게 자주 씻으면 장벽이 무너지고 오히려 피지가 더 많이 분비돼 모공이 커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피부 자극과 환경이에요. 자외선, 뜨거운 환경, 잦은 사우나는 콜라겐을 파괴해 모공을 점점 늘어지게 만들어요. 이 4가지가 겹치면 모공이 아직은 크지 않아도 눈에 확 들어올 만큼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공 관리의 첫 단계는 세안이에요. 많은 분들이 얼굴을 얼마나 꼼꼼하게 씻느냐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어떤 세안제를 쓰느냐예요. 1차 세안은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하세요. 클렌징 오일보다는 클렌징 밤, 밀크, 워터 타입이 더 좋습니다. 2차 세안은 반드시 약산성 클렌저로 하세요. 피부는 원래 약산성일 때 건강한데 강한 세정제는 장벽을 깨트려 피지가 더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세안 도구를 좀 조심하세요. 브러쉬나 실리콘 패드를 매일 쓰면 자극이 누적돼 모공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 시간은 30초에서 1분 안으로 끝내세요. 세안은 강하게 오래가 아니라 부드럽게, 짧게, 적합한 제품으로가 원칙입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피부 장벽 손상이에요.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피지를 더 많이 내보내요. 결국 피지가 늘어나면서 모공이 커지고 염증이나 트러블도 많이 생깁니다. 먼저 성분부터 볼게요.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의 수분을 끌어당겨 건조감을 개선시켜주고, 세라마이드는 벽돌 사이를 메우듯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글리세린과 판테놀은 수분을 오래 붙잡아주고 진정 효과까지 있습니다. 건성 피부라면 크림 제형으로 보습막을 오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특히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면 크림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분 증발을 막고 모공 주변 피부가 탄력을 잃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보습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피부 속을 직접 자극해서 모공을 줄여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아하와 바하예요. 아하는 피부 겉에 쌓인 묵은 각질을 정리해 모공 입구를 깨끗하게 해줘요. 바하는 지용성 성분이라 모공 속까지 들어가는 피지를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레티노이드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모공이 커지는 경우에 좋은 성분들이에요. 세포 교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모공벽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매일 쓰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울 수 있어서 저농도 제품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B3예요.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피부톤 개선 효과까지 있어 모공 관리와 피부결 관리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모공 관리의 성패는 결국 생활 습관에서 갈리게 돼요. 같은 화장품을 써도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들이 있을까요? 먼저 수면부터 말씀드릴게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 모공 주변 피부 탄력이 약해져서 모공이 더 쉽게 늘어날 수 있어요. 다음은 식습관이에요.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지 분비를 느려서 모공을 악화시켜요. 반대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그리고 비타민C, E가 많은 채소 과일은 피부 회복과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피부 온도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가 약 10%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이 오르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까지 활성화되기 때문에 모공이 가로, 세로로 더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 뒤나 햇볕을 오래 쬐는 뒤에는 차가운 수건으로 1에서 2분 정도 피부를 꼭 진정시켜 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꼭 피해야 할 습관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세안할 때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 둘째, 매일 과도하게 스크럽하는 것. 셋째, 코팩을 자주 사용하는 것. 넷째, 손으로 피지를 짜는 습관이에요. 이 4가지만 멈춰도 모공이 악화되는 걸 크게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크게 달라지지 않지?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바로 병원 시술이에요. 화장품은 피부 겉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미 모공이 늘어나 있거나 피지가 과도한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의 변화를 얻기 힘들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니들 RF입니다. 가는 바늘이 피부에 들어가면서 고주파를 진피층까지 전달하는데 그 열 자극을 받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새 콜라겐을 만들어내요. 결국 피부 속이 탄탄해지고 안쪽에서부터 모공이 조여지는 원리입니다. 효과가 뚜렷한 만큼 시술 중에는 좀 따끔거림과 열감이 있어요.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시술 전에 마취 연고를 충분히 두껍게 바르면 한결 편안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써마지로 대표되는 고주파, 울세라로 대표되는 초음파 리프팅 시술입니다. 고주파는 피부 속에 열기둥을 세워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초음파는 응고점을 형성하여 깊은 층에서부터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건 피부 탄력이 떨어져 모공이 처진 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술이고요. 피부가 당겨지면 자연스럽게 모공도 덜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얼굴 상태와 피부 두께에 따라 고주파가 나은지 초음파가 나은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시술 중에는 뜨거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견딜 수 있는 강도로 받는 거예요. 단순히 약하게 여러 번 받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니고 개개인의 피부 특성과 목표에 맞춰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강도와 방식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스킨부스터 시술입니다. 스킨부스터는 피부 장벽이 약하고 예민한 분들에게 잘 맞는 시술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리쥬란, 주베루, 레티젠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리쥬란은 연어 DNA 성분이 들어있어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돕고 주베룩이나 레티젠 같은 제품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더 촉촉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리바이브라고 하는 스킨 부스터도 있어요. 리바이브는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롤 성분이 들어있어 보습에 특화된 시술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수분 장벽이 약해지고 보습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피지를 과하게 분비해서 표면을 코팅하려고 해요. 결국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한 속 건조성 지성이 생기기 쉽거든요.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지금 같은 가을철에는 리바이브 시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 방식은 얇은 바늘로 여러 번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따끔거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취 연고와 시술 후 쿨링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킨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를 피부에 아주 얇게 주입하면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럼 모공이 덜 벌어져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시술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르는 게 장점이라 피지가 많은 20, 30대 분들에게 잘 맞아요. 레이저 같은 큰 시술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시작하기 좋은 시술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킨 보톡스 많이 아파요. 물론 마취 크림으로 어느 정도 조절은 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리쥬란 HB와 같이 배합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단독으로 맞았을 때보다 덜 따갑고 시술 후에 건조하거나 당기는 느낌도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5가지 모공 시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병합요법입니다. 마이크로니들 RF나 리프팅 같은 시술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손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피부에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같은 날 같이 해주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재료를 바로 채워줄 수 있어서 회복도 더 빠르고 결과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5번째는 시술이 아닌 복용 약에 대한 방법이에요.
피지가 지나치게 많아 항상 번들거리는 피부라면 약을 복용해서 피지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아큐탄 같은 피지 억제제가 있어요. 이 약은 피지선을 직접 억제해서 기름기를 줄이고 그 결과 모공이 넓어지는 걸 막아줘요.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피부 건조나 입술 갈라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모공 관리에 대해 원인부터 생활 루틴, 그리고 병원 시술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모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피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